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4부 시작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 가결. 자, 이게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판사 간 공방의 주요 쟁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보고, 자, 어제 있었던 검찰 검사장급 인사도 좀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예, 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의 이게 다툼 아닙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좀 정리해볼까요? 예, 임 부장판사가 심장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지난해 4월 사표를 제출하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예. 그때 김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표를 반려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법원이 곧바로 그런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았고, 그러자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는 거짓말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내용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 수장이 외풍이 불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법행정을 이끌었다. 이런 내용은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얘기라서 예.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취록 공개되니까 곧바로 또 그 대법원장이 사과는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법원 차원에서 입장을 냈고요. 대법원은 약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라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김 대법원장도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직권남용 그 논란까지 지금 나옵니다.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당시 그 사표 수리가 가능하긴 했습니까? 예, 가능했습니다. 당시 법원 내부 징계 절차가 견책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징계 절차 중에 사표 수리 못한다. 이 대안도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형사 판결도 그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직서를 법적으로 수리를 못할 그런 이제 제재 규정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예.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대화도 법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탄핵 얘기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직 문제가 탄핵 절차 소의 이익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라서 이제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법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회의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부 내부로 끌고 와서 사법행정에 반영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은 외풍이 불어도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뭐 외풍을 지금 안에서 고려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했다. 이런 건 굉장히 좀 간단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는데 결국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반려했다. 이게 그리고 고려한 사유가 탄핵이다. 그렇다면 이게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고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자, 이 고발 얘기하셨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그 고발 어떤 내용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시민단체 고발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임성근 부장판사가 진실을 말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럼 김 대법원장 해명 때문에 임 부장판사가 거짓말한 것처럼 몰렸었으니까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표 수리권자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 직권남용 이런 이제 취지로 대검의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요. 예.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표 반려한 것은 인권 침해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인권위에 진정서도 접수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니까 판사들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보니까.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성명을 냈죠.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조계는 다들 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고요. 예. 처음에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는 대법원장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이런 반응이 많았고, 그래서 대법원이 즉각적으로 해명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날 문제겠거니 이랬는데 녹취록 공개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걸로 이제 이렇게 지금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탄핵해라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참담하다는 반응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판사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면담 청해가지고 사표 내면서 한 얘기인데 이게 기억을 못할 리가 있냐.
증거 들이대야지 실토하냐. 대법원장이 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다 걸렸는데 그러면은 우린 뭐가 되냐. 재판 어떻게 하냐. 무너진 신뢰 회복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제 좀 격앙된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일각에서는 또 아니 그 판사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거를 녹취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사실은 뭐 녹음하는 상황 사실은 그때 뭐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이 행위 자체도 잘못이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어떻습니까? 녹취 자체의 어떤 법적인 뭐 가치랄까요? 평가랄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법은 아니죠, 이게 근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법적으로 일단 쭉 한번 따져보면은 예. 형사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항 자체가 타인 간의 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적으로 불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안 들으면 이제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뭐 남의 얼굴 함부로 찍으면 위법하던데 이게 목소리는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민사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민사적인 부분까지 살펴보면은 예. 음성권도 초상권처럼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서 동의 없이 녹음하면은 손해배상 문제는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판례에서도 음성권도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서 보호돼야 된다. 다만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형사적으로는 합법이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위법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금전적인 손해배상 문제다. 예. 그런데 그것도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보니까 그 임 판사가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으니까 아마 녹음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은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예. 사실 먼저 이게 무슨 폭로 형식으로 깐 게 아니라 예. 이제 입장이 나오고서 그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고 좀 가장 합법적인 이제 자신의 판단에 따른 거다. 예. 아마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상대방 모르게 녹취한 건 맞는데 이게 사건에서 증거 능력은 어떻습니까? 네, 증거 법칙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형사 사건인데요. 예. 민사 사건, 행정 사건, 탄핵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에서 증거로 녹취록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 능력 평가 기준이 사건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게 형사 사건인데 위법 수집 증거가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거는 이건 주로 이제 개념이 수사기관이 예.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했을 경우를 이제 예정했던 것이고 예. 사인의 위수증 이런 문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처럼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사인 간의 개인 간의 그렇죠. 녹취는 뭐 예. 이렇게 엄격하게 이를테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증거 법칙상으로 이게 그래서 그러면 예. 증거 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형사 사건에서도 그런데 예. 다른 소송에서는 더 좀 기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이런 데서도 녹취록이 굉장히 많이 제출되는데 예. 증거 능력이 부인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취임 과정에서 사실은 그 직권남용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같이 보도가 되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2017년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인준 표결 며칠 전에 야당 동의를 얻기 위해서 임성근 부장판사 등을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설득을 하도록 시켰다. 이런 내용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협조를 얻은 것이 그렇죠. 되겠네요. 사실이라면. 예. 예, 근데 권성동 의원 등이 지금 사실관계를 일부러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가 지금 좀 사실로 확인돼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것도 좀 논란인 게 법원조직법이나 이런 데서 법관이 아직 그러면 아직 이게 지금 사실로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러면? 확정까지는 아닌데 예. 이게 지금 그런 사실로 볼만한 이제 사실관계들이 이게 좀 분들이 좀 매칭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것도 이제 사실 아닌가 그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 임성 부장판사한테 뭐 이거 설득하도록 시켰다는 얘기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뭐 네. 정황상 그런 그렇죠. 직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지금은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법원조직으로도 그렇고 법관이 사실 이런 거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요구했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냐. 그럼 이것도 직권남용 아니냐. 이것까지도 지금 함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성 부장판사의 그 1심 무죄 판결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직권남용 부분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서는 또 직권남용이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직권남용들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야당 쪽에서는 뭐 탄핵 소추해야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도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근데 물론 이제 뭐 지금 여야 지금 의석수 분포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 그래도 만약에 탄핵 소추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이제 그러면 한 해 이제 판사 탄핵 소추가 2건이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옛날에 1985년 12대 국회 때 부당한 판사 인사했다는 이유로 유태용 대법원장에 대해서 소추안이 결의는 뭐 발의됐지만 부결된 사례가 부결된 거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추진이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대법원장에 대해서 두 번째 사례가 되고 또 얼마 전에 사상 초유의 헌재 이제 탄핵소추 가결이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초유의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초유의 사태가 그냥 한 해에 다 일어나네요. 잘못하면 네 그렇게 되지 않겠죠 아마 그렇죠? 네. 지금의 논란을 봐서는 사법부 독립에 관한 뭐 어떤 의심, 뭐 거짓말 논란 이것만 들어도 사실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 징계법을 보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이걸 징계 사유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상 죄책 성립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도 사실 징계 사유는 있어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법관 징계법이 대법원장이 징계 대상자인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고 징계 처분의 집행도 대법원장이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 징계법 만들 때 대법원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 거는 상상도 안 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물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론 구성은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이론 구성까지 해가면서 대법원장 징계하겠다고 나설 대법관이 있을지 의문이라서 내부의 징계 절차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야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그다음에 자진 사퇴하라 뭐 이런 주장이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혼재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근데 이 목소리 두 개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탄핵 얘기는 좀 약간 잦아드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야권의 셈법이 간단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탄핵을 먼저 언급했으나 야권이 탄핵안 추진해봤자 여권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국민 대표인 국회에서 판정났다. 표결 붙여봤는데 별거 아니라서 부결됐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만 주게 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에 대한 공세로 이제 전환을 하는 모양새인데 그것도 야권에서 지금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복잡한 속내입니다. 자진 사퇴면 자진 사퇴지 뭐 실익까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그 정도로 지금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했을 때는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후임 대법원장을 또 지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권으로서는 다음 차기 정권에서 지명해야 되는 대법원장 지명권을 지금 우리 주장에 의해서 바로 날리게 되는 거랑 직결이 된다. 차기 정권 5년 동안 6년의 대법원장 임기가 그대로 그냥 재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차기 정권에서 대법원장 지명권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지금 고려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속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김 대법원장이 만약에 자진 사퇴한다면은 그 차기 또 대법원장을 이제 현 문재인 정권에서 뽑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뭐 알박기다. 그렇죠. 야권에서는 또 야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겠네요. 판단이 좀 복잡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 직권남용, 탄핵, 자진 사퇴 등 이 문제들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 대법원장이 일단 고발당한 형사사건들 먼저 살펴보면은 직권남용 등 형사범죄 구성하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로는 교척 구성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게 또 그 최근에 그 판례 동향을 보면은 직권남용죄 성립 범위를 좁게 보는 판례가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 국정농단 사건 문제됐을 때 그때보다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직권남용죄 성립된다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탄핵은 방금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국회 지형상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예. 그리고 사실 중대한 헌법 위반 뭐 이제 헌재에서 심리하는 기준 놓고서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도 예. 그 정도까지 대법원장 자리 그 중대한 자리를 파면시킬 정도의 압도적인 그런 이익을 인정하기가 네네. 조금 그것도 좀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남게 되는 거는 그래서 자진 사퇴 문제인데 예. 이건 이제 그러면 벌써 이제 법적인 내용보다는 법적인 걸 근거로 한 이제 그 정치적인 내용이 되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걸로 연결된 거짓말 때문에 문제돼서 사임한 전례가 있긴 하지만 네네. 또 이것까지 고려할지 말지 역시도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탄핵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 자체를 또 그 임부장 판사한테도 또 사실은 만약에 들이댄다면 네. 스스로 또 논리적으로도 모순에 또 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 좀 짚어볼까요? 총평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고 예. 심재철 검찰국장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스위치 인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춘천지검장은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전보 인사됐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자리를 옮긴 게 4명에 불과하지만 유임된 인사들까지 살펴보면 인사이동 취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은 정권과 관련한 핵심 사건이 모여있고 또 서울 남부지검은 여의도를 관할하기 때문에 국회 사건하고 예. 라인펀드 등 사기 사건이 이제 집중된 곳입니다. 예, 또 예. 검찰국장은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의 보직에 꽂힙니다.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부서로 복귀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았지만 복귀되지 않은 것까지 함께 살펴보면 네네. 결국은 기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윤 총장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네. 소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 인사들이 모두 살아남았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유사한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야당 쪽에서는 뭐 이거 사실은 이 인사 두고 또 할 말이 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